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그제 상승 추세선을 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세선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또 상승 패턴을 보이겠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만약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돼서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갈 수 있겠죠. 37K, 여기가 34K니까 37K까지 하락을 했다 다시 더 하락을 한다면 34K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추세선을 그었지만 이 부분이 1월 24일, 그리고 이 부분이 2월 24일, 여기가 3월 14일, 여기가 4월 18일이에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대로 간다 그래도 5월에는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41K 정도 되겠죠. 1월 24일에서 4월 18일까지 온 게 35K에서 39K를 봤습니다. 거의 매월 2,000불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개미들 다 나가 떨어지란 얘기죠. 숨만 쉬고 있는 개미들 다 털겠다는 얘기입니다. 카드값 내려고 오른다고 하길래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카드값 낼 때는 됐고, 돈 나갈 때는 수두룩한데 오르지는 않고, 다음 달에 비트코인 2,000불 오른다고 하고, 그러면 거의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많이 틀렸겠지만 이 구간에서 더 많이 틀리겠죠. 별 이벤트가 없는 이상 지금 비트코인은 규제 압력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금리, 코로나는 끝물이죠. 그런데 11월에 다시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잘 즐기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지겠죠. 다시 이렇게 지금 상태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00%제 뇌피셜로 이야기를 드린 거였어요. 미국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까요? 미국은 항상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위태로울 때, 똥줄 탈 때, 죽을 것 같을 때 항상 그들은 전쟁과 통화 정책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걸려 있죠. 통화 정책은 CBDC, 디지털 화폐, 그리고 전쟁이 지금 걸려 있죠. 제가 예측을 했었죠. 미국이 전쟁을 지연할 것이다. 지금을 충분히 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 우크라이나에 1조 규모 무기 지원, 새로운 무기도 포함돼, 제가 알기로는 드론도 우크라이나 지형에 맞는 맞춤형 드론까지, 살상용 드론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자, 제가 저번주 영상에 이야기를 드린 게 미국이 지원을 하긴 하는데 간당간당하게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목숨만 부지하게 살게만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질 것 같으면 요만큼, 또 질 것 같으면 요만큼, 다음 주에 또 1조 규모의 또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미국이. 자, 미국은 그렇게 되면 생색을 내죠. 그리고 그들이 발명한 무기들을 시험 테스트를 하죠.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을 모를까요? 이미 모의 실험을 해도 1000번, 10,000번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답이 나온 게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전쟁이 지연되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타격을 받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러시아겠죠. 러시아는 매일 10조 원 규모의 전쟁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일이 지나면 1000조입니다. 1000조면 우리나라 GDP의 절반 금액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물론 우크라이나도 타격을 받겠지만 러시아는 정말 피폐해집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곳이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전쟁 비용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제 생각엔 러시아의 붕괴예요. 붕괴. 그냥 가만히 둬도 전쟁만 지연이 되더라도 니들은 자빠질 것이다 겠죠. 그 사이 미국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의 이목이 다른 곳으로 집중이 돼 있을 때 또 다른 그들의 통화 정책을 시도할 겁니다.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고 아직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은 전쟁이 종식되길 원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 데이터인데 터키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나토 국가 우크라이나 전쟁 연장을 원한다. 터키 외무부 장관이 폭탄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틀릴까요?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G7 얘네들이 저걸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을 그들 나라의 이익을 먼저 따지겠죠. 충분한 계산을 하고 겉으로 보여지기엔 아주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겠지만 결국 자국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즐기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아로 10만 명이 죽더라도 내 손끝에 난 상처가 더 아프고 힘들다. 저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붕괴, 자멸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의외로 짱짱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가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잘 버틸까요? 당연히 미국이 승리를 하겠죠. 그리고 세상이 흉흉한 시기를 틈타 그들이 원하는 통화 정책을 과감하게 바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통화 정책의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XRP 리플이 되겠죠.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오늘 리플 가격은 한정없이 떨어지네요. 지금 909원 정도 합니다. 자, 차트 보다가 또 이야기가 3000% 빠졌네요. 또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평선을 볼까요? 이평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잠깐 봐볼까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7일선에 딱 물려서 여기 딱 물려서 그냥 전선 위에 참새같이 이렇게 짹짹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건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21선과 51선과 그리고 121선이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뚫리면 361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올라갔다 조정, 올라갔다 조정, 이런 패턴으로 갈 거란 얘기죠. 지금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찌나 상승장 때 호재가 몰리고 그리고 하락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세력들이 하락 시그널을 보이면 봐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악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의 자본가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 데이터들, 요거를 요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주식, 부동산,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기득권 세력을 장악한 자본가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하는 세력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너무 높아져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손절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즐긴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아니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들의 이벤트가 있지만 이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항상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똥줄이 탈 때, 숨이 턱턱 막힐 때 전쟁과 통화 정책을 이용을 했다. 그게 브레튼 우즈 협약. 우크라이나는 그냥 숨만 쉬게 해줄 거다. 러시아가 붕괴되길 바란다. 항상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나 그들이 말하는 데이터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항상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랜만에 세계 부채 시계를 한번 봐볼까요?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는 세계 부채 시계. 미국이 역시나 30조 달러를 넘어섰군요.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를 했던 29조 달러를 넘어서서 미국이 붕괴될 수 있는,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한계치가 29조 달러였는데 역시 지금은 30조 달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은 그들이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로 찾는 두 가지 방법, 전쟁과 그리고 통화정책. 80년간 이어온 달러의 무게를 이제 좀 가볍게 해줘야 되겠죠. 디지털 화폐, CBDC, 결국 세계준비통화는 이해관계가 섞여있지 않는 암호화폐에서 결국 출현하게 될 겁니다. 그 암호화폐는 분명히 XRP 리플이 될 겁니다. 거버넌스적 이벤트죠. 정부는 CBDC, 디지털 화폐, 세계준비통화 안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비정부기관, 은행은 CBDC를 유통하고 홍보하고 광고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결국 그 디지털 화폐, 세계준비통화는 민간 기업에서 출연을 하게 될 거라는 마크 필립스와 비트TV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현재 부채가 30조 달러, 그리고 GDP는 24조 달러, 국민 총 생산이죠.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까요? 7,800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는 아주 깡깡하죠. 1조 7천억 달러. 여러분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도 부채가 10조 달러인데 참 제조 강국이죠. 중국이 공장을 스톱해버리면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도 편하게 쓰지 못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다면 먼저 걱정을 해야 될 게 경제 위기, 숫자라 보이는 데이터가 타격을 받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자원과 식량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초월한 그런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어쩌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은행에 계속 있는 돈, 그런 돈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세계 부채 시계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봐봤습니다. 리플 대 SEC 소송 2주년을 맞이할 수 있다. 잘하면 연말까지 갈 수 있다. 요약 판결에 대한 결정은 11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세상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는 굉장히 호재, 이런 뉴스가 많이 떠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연된다, 질 거다,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끝은 이제 곧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한 6년 정도, 5년 정도 암호화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와요. 이제 곧 소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뭐 유명한 차트이스트도 아니고 크리에이터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뉴스를 기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시장의 뉴스들은 항상 느낌상 반대로 들어야 되는 뉴스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XRP 아미는 BTS 아미도 아니고 XRP 아미는 꽤 확신을 했다. 판결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충분히 리플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결국 리플 대 SEC 사건은 2022년 12월, 11월, 10월 정도에 끝날 수 있다. 리플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 SEC 소송 관련 리플 뉴스들이 이제 곧 끝날 거다, 리플이 승리할 거다란 데이터만 주구장창 나왔죠. 단 하나의 데이터도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15일과 22일이 중요하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허구였죠. 허구. 그런데 오늘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시장의 밑밥을 깐다는 거죠. 그리고 개미들을 더 털려고 하겠죠. 분명히 털려나가는 개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재 이벤트를 던지면서 상승을 시키겠죠. 그 전에 던졌던 개미들은 현타가 오고 다시 타야 되나 고민하고, 다시 타려면 본인이 던졌던 가격을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개미들이 쉽게 탈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결국 진득하게 인내 참을인자 3개를 등짝에 꽉 박아놓은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리플이 질 거다, 그리고 소송이 3년 갈 거다, 2년 갈 거다, 지속될 거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야만이 결국 우리들이 기다리는, 제가 기다리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주말입니다. 따뜻한 봄이고요.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11월에 또 바이러스 하나가 창궐을 한다니까 그 사이에라도 충분히 계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